노후의 불행은 가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갖춘 뒤에 시작됩니다. 노후의 행복,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은퇴하고 나니 통장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들 걱정도 크지 않은데 마음은 오히려 더 허전해졌다는 분들 계십니다. 크게 불행한 일은 없는데 하루를 돌아보면 나는 잘 살고 있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상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당신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돈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노후의 행복이 무엇에서 갈리는지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의 말을 따라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느 겨울 오후 은퇴의 시간을 몇 해 지나온 한 분이 고급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통장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모든 게 갖춰졌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비어 있을까요?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편히 하기보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힘써야 한다. 겉으로 갖춘 편안함이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몸은 쉴 수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면 평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편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자리는 쉼이 되지 않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주 경제적 안정을 떠올립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정, 관계의 온기, 배우는 즐거움, 그리고 고요를 견디는 힘. 이 네 가지가 빠지면 노년의 삶은 햇살 아래 놓인 빈 의자처럼 공허해집니다. 이제 이 네 가지를 따라 돈만으로는 닿기 어려운 노후의 행복을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마음의 평정. 왜 마음이 편안해지면 삶이 덜 흔들릴까요?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쓰러졌습니다. 반신이 불편해졌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돌봅니다. 매일 아침 씻기고 밥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쉽지 않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지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요? 돈도 있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손으로 돌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손 내밀 수 있는 동안은요. 돌봄은 부담이지만 동시에 연결의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해지는 것. 그 안에서 서로의 존재가 확인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이런 순간에 드러납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은 편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무너집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 등을 토닥여주는 것,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 그 작은 접촉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돈으로 돌봄을 살 수는 있어도 그 손길의 온기만큼은 살 수 없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관계의 온기. 휴대폰 안에는 수십 개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외로울 때,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는 하나씩 사라집니다. 이사를 가고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순간 부고 소식으로만 듣게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엔 이제 서로를 이해시킬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익숙하지만 멀어진 사람들 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의리가 곧 나라의 근본이다. 그는 한 나라의 질서를 말했지만 그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한다. 그 따뜻함은 거창한 충성이나 희생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잊지 않고 가끔 안부를 묻는 일.
요즘 어떻게 지내? 그 한마디가 때로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별다른 용건은 없었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날 하루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많은 사람 속에 아니라 단 몇 사람의 진심 어린 관계 속에 있습니다. 돈으로는 사람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이어가는 데는 돈보다 마음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온기는 서로의 마음이 닿는 순간에 피어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배우는 즐거움. 이른이 넘은 어느 분은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자식 키우는 일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남았습니다. 처음엔 무료했습니다. TV를 보고 산책을 하고 그래도 하루가 길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 낭송회에 갔습니다. 누군가 읽어주는 윤동주의 시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한번 써볼까?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았고 운율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시를 쓰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동안 배움을 놓지 않으면 늙음도 즐겁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배움은 그에게 고통을 견디는 힘이었습니다. 배움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고 낯선 것과 마주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 그 과정 자체가 배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아직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악기를 배우는 사람, 외국어를 익히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얼굴에는 묘한 빛이 있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을 채워줍니다. 돈이 많아도 할 일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배움이 있으면 하루가 다시 살아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고요를 견디는 힘. 혼자 사는 어느 분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고 배우자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집안의 정적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가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차를 한 잔 끓여 마십니다. 별일 없는 하루. 하지만 그 안에 작은 평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평온으로 바꿀 수 있을 때 노년의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이만하면 잘 살았다. 이 두 문장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 삶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몸은 갇혀 있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배움으로, 글쓰기로, 사색으로 그는 스스로를 지탱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진짜 안정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자랍니다. 해가 기울어 갑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두 어른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다음에 또 보자. 짧은 말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 한 명, 함께 밥 먹을 사람 한 명, 손을 잡아줄 사람 한 명, 그리고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마음.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몸의 편안함보다 마음의 평정이 더 깊은 안정을 줍니다. 사람 사이의 온기가 삶을 지탱하고 배우는 즐거움이 하루를 채우며 고요 속 평온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돈은 많은 것을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행복의 뿌리는 언제나 돈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 조용히 놓여 있는 것들 속에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